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다금바리나 능성어 등은 제주의 대표적인 고급 어종이지만 어획량이 급감해 쉽게 맛볼 수 없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인공 부화한 치어를 꾸준히 방류한 결과 어획량이 늘어 어민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차기도 앞바다. 갈색 줄무늬의 어린 물고기를 바다 한가운데에서 방류합니다. 제주의 대표 고급 어종인 능성어.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자체 증식한 능성어와 다금바리 등 치어 1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능성어 치어들은 지난 5월 인공수정을 거쳐 몸 길이가 5cm까지 자란 것들입니다. 다금바리 구경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런 다금바리 종류들이 방류한 후에 작년에는 한 배 하나 척당 50kg에서 100kg 정도 잡는 양도 있었습니다. 능성어와 다금바리 등은 제주의 대표 고급 어종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2013년부터 인공부화로 생산한 치어를 육상수조에서 일정 기간 정도 키워 방류하면서 어획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모술포해역에서 잡힌 다금바리는 1.4톤, 지난해에는 13톤이 잡히면서 3년 새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류하는 어종은 3년 후면 1kg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어업인들 소득으로 직결이 돼서 앞으로 어업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고부가 가치 어종에 대한 치어 방류를 이어갈 예정으로 어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의 전통적인 벌초 시기인 음력 8월 초하루를 앞두고 벌초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김황석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산소에 모인 가족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예초기가 지나가자 무성했던 봉분이 금세 말끔해졌습니다. 따가운 햇살에 이마에는 구슬땀이 절로 맺혔지만 마음은 뿌듯합니다. 날씨가 더운 상태에서 이렇게 다들 모여서 하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이렇게 벌초를 하는 게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묘소 주변 정리까지 끝나자 제철 과일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올리고 조상의 음덕을 기립니다. 벌초를 핑계로 곳곳에 흩어져 살던 일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돈독한 정을 나눕니다. 가족의 형제들의 축제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같이 조상의 운덕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조상의 묘를 찾는 벌초 행렬은 8월 초하루를 앞둔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말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벌초철 안전사고 위험도 커져 소방당국은 예초기를 사용할 때 충분한 작업 반경을 유지하고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개발보다는 전통 문화와 자연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슬로시티 운동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남 완도와 신안에 이어 목포시도 슬로시티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은 돌담길을 따라 유채꽃과 청보리가 길게 들어선 완도 청산도. 지난 2007년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청산도는 느림의 섬, 힐링의 섬으로 한 해 3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완도 청산도와 신안 증도 등 국내 15곳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255개 지역이 국제 슬로우시티로 지정돼 있습니다. 완도 군수 시절 청산도를 슬로우시티로 지정받았던 김종식 목포시장이 목포 국제 슬로우시티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후 지역 관광 활성화와 목포시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달리도, 율도, 외달도 등을 중심으로 목포를 슬로우시티로 조성하는 등 해양 관광을 더욱 발전시키겠으며 한국 슬로우시티 본부는 목포의 어떤 지역이 슬로우시티 대상지로 적합한지 오는 17일 현지 사전 답사에 나섭니다. 외달도 등 목포 섬 지역과 근대 문화유산이 많은 원도심이 슬로우시티 대상 예정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시 국제 슬로우시티 가입 추진을 위하여
한국 슬로우시티 이사장과 전문가들이 우리시 희망 지역을 사전 컨설팅하기 위해 현지 답사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올 연말 슬로우시티 본부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제 슬로우시티 연맹의 현장 실사 등을 거쳐 2020년 초 국제 슬로우시티 가입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출산 혹은 출산 예정인 공무원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안동 이정희 기자입니다. 출산을 한 달 앞둔 경북도청 공무원 허보람 씨. 법정 출산 휴가 3개월 뒤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다른 워킹맘처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재택근무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큰 시름을 덜었습니다. 아기를 집에 두고 출근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컸는데 그래도 옆에서 아기를 그래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허 주무관처럼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경북도청 여성 공무원 4명이 당장 1일부터 순차적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합니다. 주 5일 중 4일은 정부 원격 근무 서비스를 통한 전자결제와 업무 보고로 집에서 일하고 하루는 사무실에 나와 대면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급여와 수당은 똑같고 승진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남자 직원도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물론 업무는 약간의 가중도, 옆에 사람이 또 조금의 부담도 돼야 되는데 그 일이란 거는 조직이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 3년까지 더해서 최대 4년 동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복무관리,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 비판적인 조직 문화 등 우려에 대해서는 인턴 사원제, 담당 국장 멘토링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방 소멸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부터 먼저 솔선해서 저출산 극복에 한번 노력해보자.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만 마련한다면은. 경상북도는 시범 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는 인원과 기간을 확대하고 시군과 산하기관에도 시행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아침은 구름이 많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낮 동안 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동풍이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 미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오늘 아침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28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21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제주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림과 대정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고요. 남부 지역 아침 기온은 20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26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동부 지역에는 안개나 방무가 낀 곳이 있겠으니까요.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산지에도 오늘 안개가 낀 가운데 기온은 윗세오름 10도, 성판악 15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의 낮 기온은 26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우도 도항선 A업체 전 대표이사 57살 최모 씨 등 경영진 15명과 선체 수리업체 대표 51살 김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경영진은
재작년 5월 A업체가 다른 도항선 업체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사 소유 주식 15,000주를 한 사람당 1,000주씩 나눠 가진 혐의로 선체 수리업체 대표는 A업체와 2,500만 원 상당의 구매 계약 뒤 물품은 보내지 않고 대금만 받은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송재윤 판사는 일반 돼지고기를 친환경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천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천 씨는 재작년 7월부터 1년 동안 제주시에서 축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돼지고기 100톤 4억 원어치를 친환경 제품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대합실 천장에서 오수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그제 오전 8시 40분쯤 제주공항 3층 출발 대합실 천장에서 오수가 쏟아져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승객들이 급히 자리를 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공항공사 측은 4층 식당가에서 리모델링 공사 중에 배수 점검을 하다 30여 분간 오수가 쏟아져 천장 긴급 보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여부를 좌우할 도민 참여단이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수기형 공론조사위원회는 도민 참여단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수기 프로그램과 준수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도민 참여단은 한 달간 영리병원에 대한 학습과 토론, 수기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읍면 지역에서 시행 중인 어르신 행복택시가 동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는 현재 읍면 지역 70살 이상 노인에게 한 번에 최대 7,000원씩 지원하는 행복택시를 동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택시 운송사업 발전 조례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정례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3만 8천 명이 추가 혜택을 입게 되며 연간 1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오는 11일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4월까지 도내 보건소와 82개 병의원에서 만 6살에서 12살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후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경우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이 필요한 만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공개 모집에 9명이 신청했습니다. 재단 측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도내 출신 5명과 도외 출신 4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여성은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조만간 임원 추천위원회를 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복수의 후보를 추천할 예정인데 차기 이사장 임기는 2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인구 유입이 제주시를 앞질렀습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주소를 옮긴 사람이 서귀포시에서 옮겨간 사람보다 159명 많았습니다. 이는 서귀포시 대천동에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대규모 택지가 공급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주시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애월읍 상가리와 용흥리, 한경면 고산리 등 6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교육과 역량 강화에 2억 3천만 원, 문화복지공간 조성과 농산물 유통 기반 확보에 2억 4천만 원 등 국비 5억 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대학교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내년도 수시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 접수를 합니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895명을, 실기 위주 전형 79명, 학생부 종합 전형 613명 등 모두 1,587명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은 66%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확대됐으며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지역 인재 선발 비율도
7.7%에서 9.9%로 높였습니다. BBS 제주 불교방송이 제주시 건입동 사옥에서 개국식을 열고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제주 불교방송은 제주시 FM 94.9MHz, 서귀포시는 100.5MHz를 통해 불교 음악과 홍보, 교양 정보 프로그램 등을 송출합니다. 불교방송은 지난 1990년 개국한 이후 전국 6개 지역국과 10개 중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